한국 쌀. 이게 진짜야. 현재 일본에서는 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한 소비자의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 이 문장은 단순한 식품 후기를 넘어 지금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유하라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식품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하루 대부분은 보고서를 읽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사람들이 왜 어떤 음식을 먹는지 분석하는 데 씁니다. 말은 쉽지만 요즘은 뭐 하나 쉬운 게 없답니다. 특히 쌀이요. 일본에서 쌀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삶 그 자체예요. 매일 먹고 직접 기르고 팔고 자부심이죠. 세계 최고의 쌀은 일본산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쌀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전 늘 자랑스러웠어요. 식탁에 밥이 없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일본 쌀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가족끼리 자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어요. 어느 비 오는 아침이었죠. 아침밥을 지으려던 저는 쌀통을 열었는데 바닥에 몇 알만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밥솥에 남았나 싶어 뚜껑을 열었지만 바닥에 눌어붙은 얇은 밥만 보였어요. 아, 깜빡했구나. 쌀 사는 걸 잊은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슈퍼 가서 5kg짜리 한 봉지 사오면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런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2배 가까이 뛴 거 있죠? 2,000엔 하던 게 4,000엔이 넘더라고요. 믿기 힘들었어요. 미소된장국 한 숟갈 떠먹으면서 뉴스를 확인했는데 기사 제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전역, 쌀값 3배 폭등, 마트 진열대 텅텅 비어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어요. 참닭김밥이 없다고요? 정말 심각한 거죠. 바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올해 수학 어땠어요? 금세 답이 왔어요. 수학은 좋았단다. 그런데도 적자야. 외국 쌀이 너무 싸. 우리 쌀은 예전만큼 안 팔려.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수학은 괜찮았는데 왜 마트에 쌀이 없을까요? 분명 어딘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헷갈렸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싸구려 라면이랑 편의점 과자로 겨우 버텼어요. 근데 그것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진열대는 반쯤 비어 있었고요. 따끈따끈한 밥 한 공기가 간절했지만 제겐 너무 비쌌습니다. 창가에 앉아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걸 멍하니 봤어요. 모든 게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물가는 올랐고 사람들은 예민해졌고 그나마 믿었던 쌀조차 멀어져 갔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회사 팀장님이었습니다. 미유 씨, 이번 주에 한국 농업 박람회 좀 다녀올 수 있어요? 제가 원래 가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요. 잠깐 멈칫했어요. 한국이요? 가본 적도 없고 사실 별 관심도 없었죠. 매운 음식, K-팝 팬들 그 정도였어요. 거기 쌀 농사는 어떤지 상상도 안 갔어요. 팀장님이 이어서 보냈어요. 스마트 농업 박람회예요. 한국에서 쌀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정보만 수집해 오면 됩니다. 솔직히 마음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쌀에 관해서는 우리가 최고인데 굳이 한국까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비어있는 밥솥이 떠올랐고 오르는 가격표가 생각났고 어머니의 지친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혹시 한국에서 뭔가 배울 게 있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네, 다녀올게요.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쿄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어요. 일본 쌀이 최고라는 믿음을 품은 채 한국은 그저 매운 나라쯤으로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곧 저는 한 입의 밥에서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고정관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문 옆에 세워둔 캐리어는 아직 반쯤만 닫힌 채 기다리고 있었죠. 피곤한 눈을 비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는 조용하고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시끄러웠어요. 한국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갈 계획조차 없었죠.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던 나라였어요. 떠오르는 건 매운 음식, 드라마, 그리고 사촌 동생이 좋아하는 아이돌뿐이었죠. 한국 농업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었고 특별할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답니다. 그래도 캐리어를 꼼꼼히 챙겼어요. 업무용 옷, 노트북, 여권, 그리고 회사 배지까지.
혹시 음식이 안 맞을까봐 일본 과자도 몇 개 넣었죠. 마지막으로 주방 선반 위에 빈 쌀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저를 떠미는 이유처럼 느껴졌어요.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은 조용했지만 휴대폰 속 뉴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만 1천 톤의 쌀 사라져 정부 긴급 대응. 또 이런 제목이 떴어요. 화가 난 소비자들이 빈 쌀 포대를 들고 마트를 나서는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수확은 괜찮았다는데 왜 쌀이 없을까요? 답은 없고 질문만 더 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점점 작아졌고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너머에 있는 한국, 낯설고도 가까운 나라,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비행시간은 2시간이 채 안 되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업무 내용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 봤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스마트 농업 박람회, 상사는 한국의 쌀 재배 기술, 특히 스마트 농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죠. 솔직히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사진 몇 장 찍고 팸플릿 챙기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따뜻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맑은 날씨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공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표지판에는 한글, 영어, 일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출구 근처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기사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캐리어를 들어주셨죠. 하얀 승합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밝은 간판, 분주한 사람들, 높은 빌딩들. 도쿄와 비슷했지만 어쩐지 공기가 더 가볍고 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조용히 말을 건네셨어요. 한국은 요즘 농업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쌀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쌀이 달라졌다고요? 한국에서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쌀이 최고라는 믿음은 아직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객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도시 불빛 사이로 흐르는 강은 참 고요하고도 환했어요. 숨길 게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침대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박람회 장소를 검색해보니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시골도 아니고 논밭도 아니고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초대형 첨단 전시장, 유리벽, 자동 에스컬레이터, 디지털 스크린이 가득한 그곳에서 미래의 농업을 보여준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번 출장, 생각보다 재밌을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걸 보게 될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다음 날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빛이 방 안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감쌌고 저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켜면서 생각했죠. 아, 맞다. 여긴 서울이지. 오늘은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침부터 해결해야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식 교식이었는데요. 반짝이는 트레이에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계란국, 야채, 그리고 빵이랑 시리얼도 있었지만 제 눈은 자연스럽게 밥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그냥 흰쌀밥 한 그릇. 하지만 따뜻한 밥을 입에 넣는 그 느낌이 그리웠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릇에 한 숟갈 푹 담았어요. 국물이랑 짭짤한 반찬도 조금 곁들이고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첫 숟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멈췄어요. 눈이 커졌고 숟가락은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죠. 이 밥이 정말 이상하리만치 맛있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흐물거리지 않았고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살아있었어요. 적당히 찰지고 가볍게 씹혔습니다. 향도 참 좋았죠. 집에서 갓 지은 밥처럼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는데 뭔가 더 좋았어요. 이게 그냥 호텔 뷔페 밥이라고? 고급 브랜드 쌀일까? 아니면 요리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지은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나가던 호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밥 무슨 쌀인가요? 그 직원분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냥 한국산 쌀이에요. AI 기반 농법으로 재배한 거랍니다. AI요? 인공지능이요? 그게 이 밥을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라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우리 쌀이 최고라고 배워왔거든요. 니가타 쌀을 이길 수 있는 쌀은 없다고 믿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 믿음을 뒤흔드는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궁금하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도대체 AI 농업이 뭐길래 이렇게 밥맛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냥 의무처럼 받아들였던 박람회가 이제는 눈을 떼지 못할 궁금증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밥을 만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제가 믿어온 모든 걸 뒤흔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노트를 챙겨 들고 스마트 농업 박람회로 향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반짝이는 유리산처럼 우뚝 서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명찰을 걸고 전단지를 들고 다니고 있더군요. 저는 가방끈을 바짝 조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입장하자마자 눈앞에 밝은 조명과 커다란 스크린, 그리고 기계들이 내는 낮은 윙윙 소리가 퍼졌어요. 농업 박람회라기보다 첨단 기술 박람회 같았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흙이나 트랙터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스마다 전시된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딘가는 농업용 로봇을, 어딘가는 벽면을 가득 채운 초록 식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부스에서는 VR 기기를 통해 스마트 농장 안을 걸어볼 수도 있었죠.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어요. 행사장 중심에 자리한 스마트 쌀 농사 시스템 부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화면에서는 실제 논밭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드론이 파란 논 위를 날아다니며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작은 기계들은 물 위를 움직이며 똑바로 줄 맞춰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흙에 꽂힌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물의 높이, 햇빛의 양, 온도까지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었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AI 기반 농업 시스템은 벼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언제 물을 줄지, 햇빛은 얼마나 필요한지, 수확 시기가 언제인지까지 판단하죠. 농부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요. 저는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일본에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두 발로 논을 돌며 상태를 살펴보시거든요. 날씨에 따라 하루 일정을 결정하시고 수십 년간 몸에 익힌 감각으로 농사를 짓고 계셨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선 기계가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농부의 수고를 줄여주고 있었답니다. 벽 한쪽엔 이런 결과도 붙어 있었어요. 5년 전보다 수확량 30% 증가, 맛, 향상, 비용, 절감. 저는 그 그래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 오히려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그 순간 더 보고 싶어졌어요. 화면 너머, 도표 너머를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쓰는 논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박람회 일정 중 스마트 농장 현장 투어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내일 저는 진짜 논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박람회에서 마련한 스마트 농장 현장 투어에 참가했어요. 컨벤션 센터 앞에는 작은 버스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자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푸른 들판이 시야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참 평화롭더군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창문 사이로 부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 시간쯤 엄마는 논두렁을 걷고 계시겠죠. 손으로 흙을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하시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가늠하고 계실 거예요. 늘 그렇게 농사를 지어오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가는 곳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는 커다란 현대식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넓은 유리창, 하얗게 빛나는 벽.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스마트 농장 통합센터.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긴 농장이 아니라 과학 실험실 같았어요. 벽면엔 커다란 화면들이 걸려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논밭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점들, 바로 드론과 농업 로봇들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설명해줬어요. 화면에 나오는 건 논의 수위, 일조량,
벼의 성장 상태, 심지어 공기질까지 실시간으로 분석된 데이터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농부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논이 말을 걸고 농부는 언제 어디서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요. 그 다음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진짜 논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논처럼 보였어요. 초록빛 물결, 얕게 고인 물.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달랐습니다. 작은 기계들이 논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스로 모를 심고 상태를 확인하고 물도 뿌리고 있었죠. 진흙 속엔 조그마한 센서들이 꽂혀 있었고요.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답니다. 하늘 위엔 드론이 떠 있었어요. 논 전체를 내려다보며 감시하고 있었죠. 자연 속에 미래가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수확 작업도 봤습니다. 기계가 쭉 깨끗하게 일직선으로 벼를 베어 나가더군요. 근처에 있던 직원 한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수확 시기도 기계가 판단합니다. 날씨 데이터랑 벼 상태를 보고 가장 맛있을 때를 찾아줘요. 말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논길을 걸었습니다.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기계도 벼도 하늘도 모두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이런 시스템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일본 농가에서도 이런 걸 도입해 볼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단지 궁금한 걸 넘어서 진심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어쩐지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출장이라기보다 뭔가 더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엔 고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모두 지나쳐버리고 곧장 밥솥 앞으로 걸어갔죠. 겉보기엔 그대로였어요. 하얗고 소박한 밥 한 그릇, 반짝이는 숟가락 옆에 놓여있는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단순한 흰쌀밥 속에 얼마나 많은 기술과 노력이 담겨 있는지를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에서 한 숟갈을 퍼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었죠. 역시나 부드러웠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했어요.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향, 그리고 미묘하게 퍼지는 단맛.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지 맛있어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밥 한 숟갈 속에서 제가 며칠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장면들이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던 통제센터, 논 위를 누비던 드론들, 흙 속에 박혀있던 작은 센서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던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지금 제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놀랍고 또 벅찼어요. 저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니가타에선 엄마가 논을 돌고 계시겠죠. 햇빛 아래에서 손으로 흙을 만져보시고 하늘빛을 보며 오늘 날씨를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정성과 인내로 논 하나를 지켜오셨던 분이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요. 일본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엄마 같은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 사이로 타자 소리가 조용히 섞여 들었어요. 박람회 보고서를 썼습니다. AI 기반 농업, 센서, 드론,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길게 적었던 건 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밥이 제게 어떤 충격이었는지, 어떻게 제 고정관념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진심을 담아 써 내려갔어요. 며칠 뒤 회사로 복귀했을 때 상사는 보고서를 조용히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엄마가 계신 니가타로 향했어요. 손에는 작게 포장된 쌀 한 봉지를 들고 있었죠. 한국에서 먹었던 그 쌀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어렵게 구한 그 밥이었습니다. 엄마께 말했어요. 이거 특별한 쌀이에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는 조용히 쌀을 씻고 밥을 안 치셨어요. 익숙한 손길로 솥을 닫고 물 높이를 맞추고 불을 조절하셨죠. 그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엄마는 잠시 멈추셨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이거 맛있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놀라움과 인정, 그리고 가능성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농가도 할 수 있니? 기계값은 얼마나 할까? 하나둘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셨죠. 저는 모든 답을 알진 못했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변화. 하지만 그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한 나라의 미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떠올릴 때 단지 매운 음식이나 드라마만 생각하지 않아요. 빛나는 아이디어, 정성과 인내, 그리고 제 마음을 열게 했던 그 하얀 밥 한 숟갈의 따뜻한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